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어제 JTBC는 장제원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시 장제원이 피해자를 회유했던 문자가 경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장제원은 오늘 오전 당을 잠시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올 것이라고 탈당할 만큼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JTBC는 장제원이 보낸 회유 문자를 모두 확보했다는 단독 기사를 올립니다. 저녁 뉴스룸 시간에 장제원의 문자 그렇게 가면 어떡해를 포함해서 18건의 문자를 자세히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올라온 지 30분 정도가 지난 후 이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의 원인을 제공한 3개의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도를 막판 원치 않았을 수도 있고, 장제원 측에서 JTBC를 압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TBC에 최초 이 소스를 제공한 수사기관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장제원 미투 건은 윤핵관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한동훈의 반격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윤핵관 이철규, 건진법사 그리고 장제원의 이 10년 전 미투 건까지 줄줄이 터져 나왔는데, 이것은 검찰의 캐비닛이 열린 것이고 대선 출마를 공식한 한동훈이 연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지금의 기사 삭제를 바라본다면 뭔가 한동훈과 윤핵관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휴전협정이 이뤄진 게 아니냐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분석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시각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국힘 내전 상황의 단면이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휴전은 있을 수 있어도 정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JTBC는 기사만 삭제했지 뉴스룸에서 이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그 호텔방에서 피해자가 빠져나온 직후인 오전 8시 40분 직후부터 장제원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야,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어디야, 서울, 부산, 친구 집? 마음이 힘들다, 출근 꼭 해라. 자, 이 메시지의 내용들과 그 발송 시각이 피해자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제원은 앞선 해명에서 외박하지 않고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함께 호텔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빠져나가자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라고 문자했기 때문에 장제원은 그 호텔방에 있었으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장제원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JTBC가 예고 기사를 삭제했지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끼리 휴전 협정을 하건 말건, 외압이 있건 말건, 위에서 지시가 있건 말건, JTBC 보도국은 시청자들과의 약속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자, 재원아,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 자, 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방송 출연은 큰 반향이 있었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촥촥촥 돌아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발언이 척하는 게 아니라 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 법안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게 아니라 민생 경제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발언으로 정치권이 들썩였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의 취지는 국부펀드를 의미한다며 국부펀드 어젠다 세팅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기에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겸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걸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폄하하는 모질이들을 향해서 간결하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조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힘은 답하라. 트럼프가 사회주의자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내부 단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의원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입장이나 당론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으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데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사회적 파장이나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하기 전에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니 따로 놀지 마시고 국민께 일관성 있게 보입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여당이 임박한 민주당은 촥촥촥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반면 국힘당은 종교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아주 못된 짓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을 싫어하고 국힘을 좋아하는 구구 집단인 양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의 생각보다 개신교인들이 상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공정이 3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신교인들만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정당들 중 선생님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민주당 29.4%, 국힘당 33.3%, 조국혁신당 3.3%, 그리고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11.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플러스 전광훈 지지가 45% 정도 되고 민주진영 지지가 3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었더니 지지한다가 48%, 지지하지 않는다가 50.7%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가 47.5%, 탄핵 찬성이 50.7%가 나왔습니다. 국힘이 개신교를 동원해서 탄핵 반대에 활용하면 역풍이 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법안을 시행할 경우 목회자가 강단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질문이 참 묘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어때요? 라고 깔끔하게 물으면 되는데 조건을 붙여가며 피해를 입는데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가 50.7%, 동의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어도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46.3%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조사를 주관한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지점이다. 자, 그러니까 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낸 수뇌부는 개신교인들이 더 극우적인 입장을 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성경 공부 더 해야겠어?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극우와 가까운 여론조사 공정이 진행했는데도 더 극우적으로 답변하라고 질문을 유도했는데도 많은 개신교인들의 생각은 상식적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수뇌부가 목사들이 극우적이라고 해도 대략 절반의 개신교인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려 35%의 개신교인들이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을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 국힘은 이미 절반은 실패했다는 것이고 역풍이 분다는 겁니다. 또한 개신교를 싸잡아 극우 집단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